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경기도가 안고 있는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우리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수도권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를 하셨는데요. 취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투자 없이 대한민국 경제를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고 규제 하나, 투자 없이 규제 하나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경제를 더 살릴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 토론을 주최했고 또 앞으로 우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회복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 도시가 무한 경쟁으로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규제에 묶어져 있다는 건 안 된다는 취지의 오늘 토론을 주최하게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지 비용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자, 지역 경쟁력에 대한 고민입니다. 경기도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메카트로닉스 이와 같은 것들은 경기도에 많이 있고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격차 문제입니다. 지역 격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도 차원의 지역발전사업을 통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깔때기론이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 정부 지원을 보면 사실 경기도의 지원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2013년 경우 보면 지역발전 특별법에 의한 광택회계에서 우리 전국가적으로 3조 4천억 중에서 경기도의 국비 지원은 1천억을 불과합니다. 이것이 확대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이것을 경기도가 조금 통합 관리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썼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좀 중복 사업들, 유사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통폐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나마 적은 돈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좀 경제 구조, 왜 경제 구조냐? 저는 구조 자체를 이제 바꾸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거와 같이 뭐 산업단지나 고속도로 중심 이와 같은 것으로 좀 다른 방법이 좀 가야 되겠다. 이 체질 개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체질 개선 부분하고 좀 다른 각도의 어떤 접근이 없으면 뭔가 침체 상황에 탈피할 수 없고 바로 일본의 그 장기 불황 20년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시 좀 제도약 정책을 좀 가져가야 되고 또 그 내용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보다는 좀 다른 각도의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토론을 아마 조금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업하고 관련되신 분이 먼저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우리 민경원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 우리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도 4개 시군에 적용되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임진강유역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구시가 개정 시행되면서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섬유, 염색, 도금, 피역 기업들이 공장 증설이 조금은 원활해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법이 개정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여전하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준이냐면은 정부가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허가해 주면서 그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세워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
받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완화됐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확장시키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 수도권 규제는 결국에 덩어리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 규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껍질 뺀다고 해서 그 안에 씨가 다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가시 뽑기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세계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좀 더 속도전 있고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규제 완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가 한 항목에서 아니면 한 조문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를 다 제대로 반영된 규제 완화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 중에 또 한계고요. 어떤 면에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가 경기도 전체의 규제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분 모시는 분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또 계셨고 실제로 법 제도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앞으로도 또 만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봉관 우리 전 의원님 지금 전 서울지검장을 하셨던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제일 진 것 같아가지고요. 제대로 이걸 지역을 위해서 개선을 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뭘 해놓고 왔어야 좀 따뜻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0여주 지역이 되어가지고 동남부, 경기도 동남부 지역이고 우리 김성수 의원님은 북부, 동북부 이 지역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우리 둘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특히 저보다도 우리 김성수 의원님의 그 의지와 열성은 아마 그 당시 국회의원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규제 해제하려고 전 의원 서명 다 받으셨잖아요. 김성수 의원님께서.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비수도권 의원들이 논리적으로는 딸립니다. 이게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면. 그러니까 서명해주고 낭주에 추진할 때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작은 거를 많이 해결을 해주시려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 한마디에 그래서 지역균형발전론이라는 거 아시죠? 얘기 들어보셨죠? 모두가 골고루 지역마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럴듯합니다. 그게. 여기 원고향이 경기도가 아니고 경상도인분, 영남인분, 호남인분, 충청도인분, 강원도인분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와서 사는데 다 같이 균형 있게 잘 살자. 좋죠. 근데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사를 내가 어디다 음식점을 하나 내는데 길 옆에다 못 내게 하고 너 저 골목에 가서 내라 그러면 가서 낼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규제가 그런 꼴이 되놨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산술평균적인 지역균형 발전론을 이걸 타파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이 경기도의 위상이 더 발전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도 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도 제가 한 거 있는데요. 지역균형 발전을 그런 식으로 산술적인 평균으로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 길 옆에 못하고 저 골목길에 가서 하라는 식으로 여기다 공장 못 짓고 저 지역의 지방에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한데 가라 그러면 누가 거기 가서 기업을 하러 가겠습니까? 이런 식이 하지 말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기업 균형 발전론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지역균형 발전론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도 아까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특정적인 거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 뭔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좀 아까 IT나 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이 이제 과연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 거냐. 지금 뭐 바이오니 뭐 다른 산업으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방에다 갖다 놓으면 오겠습니까? 그런 선진국에서 그런 산업을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그런 거는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또 호남은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호남은 문화예술 쪽은 호남에서 갖고 가라. 그럼 문화예술까지 뭐 경기도에서 다 하려고 할 거 아니니까 문화예술 쪽을 갖고 가라. 또 영남에서는 뭐 조선업 뭐 많지 않습니까? 좀 울산에서도 있고 뭐 조선업 많으니까 조선업, 직물업 그걸 갖고 와서 해라. 이런 식의 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류의 애로사항을 결국 저보다 법률과 제도로 이제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법률제도 정리해서 제일 지금 애를 먹는 것이 그런 우리 사고를 가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절대 이게 법률제도 우리가 바꾸려고 수도권 의원들이 배치해서 안 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봐갖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균형 발전이라는 그 개념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규제라는 것이 별도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방이 갖고 있는 낙후성 내지 저개발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균형감 있게 국토개발하자는 취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런 컨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2분 남으셨는데요. 오늘 사실은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을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 지적하시는 거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나름대로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그 발표하신 자료에도 그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 대진대 최조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이 시대적인 여건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저성장, 고령화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고도성장 시기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잘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상대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이 아마 그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 한 저런 5가지 정도의 큰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말씀을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덧붙여가지고 거기에 또 한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우리 조금 더 가주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기도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의 이 도시 지역계획 관련 교수들 300명한테 제가 그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 설문의 취지는 뭐였었냐면은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법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하여튼 수도권에 있는 대학 교수들한테는 뭐 아주 10% 미만으로 돌리고요. 한 90% 정도를 지방의 대학 교수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한 95% 정도가 이런 규제법보다는 대도시권 발전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대도시를 육성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틀로 가야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경제 구도가 이게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그런 모멘텀을 가져야지 된다는데 이제 상당 부분 그 찬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수도권 규제법은 과거 우리가 그 고도성장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법입니다. 그때는 워낙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이 규제법이 있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왔던 거죠. 이제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은 20년간 아마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경제학자를 만나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제 여건이 일본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40년 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40년 가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추세죠.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공간을 다루는 이런 법들도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바뀌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규제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 아까 우리 김성수 의원님 뭐 이범관 의원님 얼마 전에도 제가 여주 이천 그 토론회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지역은 경기도 내에서는 이 낙후된 지역 때문에 수정법이니 이런 게 철폐가 돼야지 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그럼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것도 한번 제가 보기에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요즘 뭐 남경필 지사님께서 많은 그 북부나 낙후 지역을 지원을 하지만 사실 그 바운더리에 걸리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지역이 개발하려고 하면 경기도에서 구성하고 있는 각종 뭐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이런 데서 사실상 마지막에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이 도시계획 기준이 잘못하면 특혜가 될 수 있고 건축 기준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똑같은 잣대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하고 저 인구 4만밖에 안 되는 연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규제 해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은 돌아봤느냐 하는 이런 것들 또 같이 좀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하여튼 경기도도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맞춤형 이런 도시 개발 시계 운영을 해주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지자식은 팽개치고에만 얘기해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우리 내부도 조금 이래 좀 다뤄볼 그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경기도가 아주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조금 건드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건드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줘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건 뭐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제도만 가지고 되겠냐? 어떤 성장 동력을 제공해야지 될 분야가 있어야지 될 텐데 뭐 여러 군데 만나봐도 하여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데는 결국 북한밖에 없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그런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북한을 통해서만이 하여튼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힘들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북한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는 이 틀들을 지자체마다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길을 준비를 해 나가야지만이 아마 나중에 이 진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 제시 내용 중에 좀 접근 방식을 달리 하자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도시권의 어떤 육성법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뭐 간간히 학회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의 내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부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안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청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희진 우리 경기도의 규제개혁 추진단장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법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수정법이라든지 그 각종 시행령,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개선해도 충분히 우리 도내의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비수도권과 마찰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규제를 그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느냐, 단계적으로 좀 풀어 접근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저희들이 3월달에 안산의 CJ 제일제당의 개발 제한 구역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못하도록 된 규정을 규칙을 바꿈으로 인해서 연료전지 사업 3천억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만 규정만 바꿔도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덩어리 규제를 저희가 그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규제 저희들이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과 우리 그 도와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규제를 얘기하면 시군 직원이라든지 중앙부처 직원들한테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규제가 있어도 저희하고 그 소통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그 기업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에 가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 경기도 직원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가지고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사례 등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그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가지고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비수도권을 자극하지 않고 저희 그 경기도에서는 비수도권과 상생하면서 비수도권이 규제개혁 완화했다고 해서 비수도권이 피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공론화하고 확대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그 규제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가야 방향이 지역 균형 발전 이런 표현도 중요합니다만 상생 협력 체제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혹시 많은 발전이 도모되어서 기업도 많이 유치되고 좋은 이익이 많이 생겼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생기지 않는 지역에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 자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아까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기조 발표하시듯이 인사말을 해주신 우리 김성수 의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경기도의 경쟁력에서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가 사실은 산업의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가 최근 1, 4분기의 일자리 창출의 60%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국가의 경쟁력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을 대신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 시대에 걸맞게 우리 그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번 마음껏 펼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 오늘의 경기도를 가장 애정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경기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분도 해소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그 산업 분야를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 그게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인력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의 산업 분야는 우선해서 그 수도권에서 입지하고 육성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익과 그리고 많은 고용 창출을 지방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발전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